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120선 지켜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빠지면서 710선에서 709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초과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이틀 전에 급락세를 보였던 KMW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아마 2분기 언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변수를 앞두고 일부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것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57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400억대 중후반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통신 3사 5G 3.5GHz 대역 총 기지국 투자분 중에 1분기 투자 집행분이 15% 그리고 2분기가 27%였음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국내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가량 증가했고 중국 GTA양 5G 필터 수주분 388억 원이 2분기 매출에 반영된다고 감안을 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500억대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 전망은 더욱 밝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노키아향 매출액이 국내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고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화웨이, GT, 에릭스만을 5G 공급업체로 선정한 가운데 10월 상용 서비스를 계획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본격 수출 증가를 감안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약 2,200억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상존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전자가 KMW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밴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량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에 마켓 쉐어가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KMW의 실적 호전의 중심에 삼성전자양 매출 증가가 주요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우려가 예전에 있었지만 삼성전자 내 밴더 MS가 7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에 지방 투자가 본격화될 하반기에 노키아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제 불량 문제 해결로 이미 수주가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노키아를 통한 매출액 증대도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실적 피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주력 시장의 동향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내년 경우에는 올해 대비 한 20% 이상의 성장도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고점 논란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전략은 최근에 오름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현재가부터 39,000원 구간에 눌림목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미디어 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4일에 주셨던 광동제약은 5.8%의 수익률, 그리고 소리바다는 1.2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6월 13일에 주셨던 현진소재는 1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3일에 주셨던 한양 디지텍은 6.19%, 그리고 시공테크는 3.0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0일에 주셨던 팅크웨어는 1.39%, 5월 31일에 주셨던 PJ메탈은 4.77%, PC 디렉트는 13.92%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반정미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현진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5.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한 달 만에 수익률 16% 넘었고요. 3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5.54% 가져갑니다. 2위에는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81% 넘게 가져갑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한양 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이 6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6.1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8.18% 가져갑니다. 3위부터는 SAT 올라와 있습니다. 11.14%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PC 디렉트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4%에 가깝고요. 1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4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홍기범 연구원의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파수닷컴 올라와 있습니다. 6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와 5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6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고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SG 세계물산 38.13%, 그리고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와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본드가 3위에 올라와 있고요. 6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이 72%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1.58%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미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솔리드가 4월 30일에 추천해주셨는데 현재 3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솔리드가 지금 최근에 6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폭을 세게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솔리드 자체에 대한 5G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자에도 이제 그 계약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SK텔레콤과 계약 부분들이 좀 수주 계약이 좀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규모는 큰 부분들은 있지만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워낙 이제 좋았던 기업으로 사실상은 솔리드에 대해서는 그 매출적인 부분들의 그 계약 공시가 다소 좀 적은 편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솔리드가 그 3사 다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3사 그 통신 3사들을 다 한 번씩 이제 계약 공시를 띄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즉 3사 그 통신사들에 대한 모든 수주적인 부분들, 계약적인 부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좀 나와준 상황을 좀 보여준 다음에 보합권을 흐르다가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5월 30일에 PC 디렉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4%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올라갔다가 지금 한 이틀 정도 좀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애국인들이 좀 약간 좀 물량을 좀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봉을 좀 보면 앞에 좀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매물 그 소화하는 그 과정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2016년도에 7,200원까지 갔던 이 가격대에 좀 매물을 좀 소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봤을 때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방향을 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정인 일시적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물론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빨리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유통업체이지만은 그 유통에서도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과의 관련이 있는 사물의 인터넷과 그 다음에 보안 쪽 그리고 또 드론 쪽에 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너무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정미 소장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G20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국내 지수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눈치 장세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회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그때 관련된 이슈를 확실하게 포착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좀 더 차분하게 보시고 만약에 수익을 보시려면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면서 단기적인 위주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최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거의 움직임 없이 2120선에서 마감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이 709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공급 조절을 위해 감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이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마이크론 측이 화웨이 향 매출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좀 눌려왔던 화웨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4% 상승하면서 46,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이제 7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72,2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1% 가깝게 빠집니다. 145,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7,500원에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0.29% 약보합권, 현대모비스 2% 가깝게 빠지고요. 포스코 0.2% 약보합권, 신한지주가 이제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78% 하락세, 그리고 SK텔레콤도 0.58% 하락세로 257,500원에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0.15% 하락하면서 2120선 깨고 1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21% 강보합권 71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 하락세, 그리고 신라젠 움직임 없고요. CJENM은 약보합권,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이 그냥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보이지만은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었죠. 0.3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21만 2천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만 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6만 9천원대에서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휴젤 0.48% 상승세 41만 7,3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5만 2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예, 이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ISI, 예, ISI 사업, 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비파괴 기술 검사 및 이제 원자력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남북 경협주 테마로 10,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10,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한 뒤에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 올해 2월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대폭 이제 주저앉으면서 하한가를 맞기까지 이제 갔다가 조금 소폭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일정한 좀 등락폭과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등락폭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흐름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은 기존 원전 그 종사 인력 그 방사선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좀 발전시킨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방사선 그 산업 연계 육성 방안 보고서를 현 정부에서 좀 제출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도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도 그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슈화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르비텍도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그 두각을 받는다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사우디 왕세자 그 빈살만이 좀 지금 방한 중인데, 특히 이 빈살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제자 이제 뭐 수소 경제적인 부분들부터 이슈가 나와주긴 했지만은 사실상 원전 기술도 어느 정도의 그 좀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각이 크게 받지 못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원전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문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여러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 방안도 이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원전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유국인 사우디는 이러한 대체적인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같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현 정부 정책과 이번 사우디 왕세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두 가지 복합적인 테마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좀 기록한 만큼의 앞으로 그 주가도 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월부터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 구간에서 아래에 강하게 이제 지지 구간으로 좀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사우디 왕세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부각을 못 받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이든 뭐 북미 회담이든 그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굉장히 세게 얽혀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지지 구간이 이제 또 든든하게 또 받쳐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주가가 북한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지금 풍국주정이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일단은 오전장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좀 소량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장을 보고 종가 베팅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주정 제조 및 판매 업체로 그 올해 수소차로 굉장히 주목받은 기업이고요. 자회사 SDG가 이제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주정,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회사였는데 오히려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2월 수소차 이슈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해 1월까지 28,0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수소차 이슈가 줄어들면서 6월까지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월까지 이제 대폭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이제 상승 후 주춤하다가 거의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슈팅이 좀 세게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6월 17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좀 세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이제 G20 회의에서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와 이제 수소 경제 부각을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국 추정의 자회사인 SDG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SDG는 그 효성 그리고 SK 어드밴스드 그리고 롯데 BP로부터 수소 원료 가스를 공급받아서 초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만여 평의 이제 부지를 통해서 수소 복합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풍국주정이 수소차 관련주로 이전에 주목을 세게 받았던 이유가 명확해진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회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수소 경제가 부각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에너지 장관, 환경 장관 회의 행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모임인 수소위원회에도 초청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빈살만이 이제 방한하고 있는데 수소 경제 협력 부분도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테마로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G20부터 지금 빈살만 관련된 이슈가 같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5개월 이상가량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과 이번 G20 이슈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높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일단 작년 가격이 10,000원 아래였다가 이슈로 28,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다가 이슈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져간 이러한 재차 상승폭을 크게 가져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매력도보다는 단기적인 매력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서 높게 책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0원,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자, 그 밑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뉴보텍입니다. 예, 이 뉴보텍은 상하수도관 그 수질 환경 전문 기업으로 특히 이제 전국 지자체와 이제 국내 대형 건설사 등 그 수도관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0월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부터요. 12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윗꼬리를 남겨주고 어느 정도 일정한 등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래량 없이 그 6월 전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조정폭을 맞고요. 최근에 이제 붉은 수돗물 이슈로 인해서 추세 전환이 가파르게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천의 붉은 수돗물 보상 대책 마련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슈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이슈가 좀 더 끊길 가능성은 다소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국 주철관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 기업도 상승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동만 걸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 동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동력을 제대로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뉴보텍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에서 이번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로 4년 동안 32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에 이제 교체 보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의 대형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인해서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클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처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그리고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프로젝트에 따라 굉장히 매출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프로젝트적인 부분들과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통해 300선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돌파는 하지 못했고요.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고 300선 위에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붉은 수돗물 관련된 이슈와 그 정부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주 거래처가 공단 또는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상하수도 교체 작업이 실시가 된다면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이 계속 다소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등락폭이 굉장히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로 별 4개씩 이제 적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네, 오르비텍, 풍국주전 그리고 뉴보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하체기위원회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다오 기술입니다. 다오 기술 같은 건 다오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다오 데이터, 그 다음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H도 이 다오 그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 프로그램 중에 키움증권이 있을 겁니다. 그 키움증권의 이제 그룹이 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다오 기술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의 그 정보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등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오, 엠팩스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문자를 좀 전송하는 그런 회사를 좀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 아마 뿌리오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뿌리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문자를 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제3 인터넷 전문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탈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우리가 그 키움증권이 먼저 생겼을 때 무점포로 시장에서 설립이 됐었는데 그때 처음에 다들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고객센터라든가 상담 이게 필요하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키움증권이 당당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금융권 같은 경우도 비대면적으로 게다가 계속해서 개설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금융권들의 그 시간이 좀 4시로 좀 줄어들면서 일단 영업 시간이 좀 길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업무를 좀 보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터넷 은행이 계속해서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이제 95년도에 이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2000년도, 그리고 중국이 2015년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그 불구하고도 그 인터넷 은행은 설립을 너무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추진했을 경우 조금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시스템 다오 쪽에서 좀 다시 한번 입찰했을 경우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본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150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별 2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도 좀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두 번째는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과거에 아이버라는 사명을 좀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MP3 아시죠? 여러분께서 다 음악 다 다운 받아가지고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사용해 봤을 건데, 근데 MP3 그 사업 자체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하향세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신임이 쌓여있다 보니까 최근에 드리머스 컴퍼니를 좀 바꾸면서 또 그 회사 내에 그 MP3 시장에서의 탈피를 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BTS는 방탄소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좀 불러오고 있죠. 그 BTS가 소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과 음반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계속해서 팬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팬미팅에 협찬사로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한 번씩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램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드리머스 컴퍼니도 그램핀 쪽 사업에 좀 연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각을 좀 받지 않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또 다시 한번 그램핀 쪽에 어떤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하면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2010년도에 그램핀 오디오 케이블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연관이 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사만 왕세자가 좀 와가지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과의 관계에서도 신경제 협력을 좀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의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삼성의 승지원에서의 그룹 5대 총수들끼리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ICT 산업 4차 산업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서도 좀 상호 투자 좀 모색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AI 관련해서의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KT의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좀 공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스피커를 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 광고 시장이 음성 인식 스피커 쪽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제품들을 좀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뭐 TV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장에 앞으로는 어떤 가전 제품 매장 이런 데는 이 음성 인식 스피커가 좀 배치가 좀 돼가지고 고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면은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의 그런 게 좀 두각은 안 되고 있지만은 점점 시대의 흐름이 거기에 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블랭크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로 좀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도 연관이 좀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일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 아무래도 통신시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SM이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지만은 FN 가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2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흑자가 좀 전환이 되겠다. 우리가 이런 회사들은 잘 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를 하다가 이런 성장주,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거에 좀 선례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02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별 2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전기차용 배터리 팩 모듈을 지금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쪽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에 이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그 밸브가 있습니다. 멀티 밸브가 있는데 그 멀티 밸브를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80%의 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삼성, 현대차, 기아차 쪽에 공급을 하면서 그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게 오늘 수소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인지 컨트롤스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내에 그 자동차 엔진 부품을 이제 설립을 했었는데 그 인지개성이라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 간의 그 대화,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잘 좀 이루어진다 하면은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종묘, 비료, 그리고 또 기타 뭐 대북 송전 이런 쪽 자원 개발, 그리고
DMZ 평화공원 관련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실하게 좀 3차 이야기 쪽에서 북미 3차 이야기 쪽에서 물밑 접촉은 있다고 했는데 확실한 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좀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재료를 보면은 남북 경협주로 해서 정부 정책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 성장으로서의 전기차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쪽이 수소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 지금 최근에 넥소죠. 넥소 판매량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침체다 보니까 판매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감소됐지만 전체적인 물량 감소됐지만 그 중에서 지금 판매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친환경차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보면은 항상 새로운 산업이 나왔었고 그 새로운 산업이 그 침체됐던 경제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든 적이 많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 그 침체됐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말이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고. 이 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아마 수소차 이쪽에 좀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고. 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450원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별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유라테크입니다. 이 사우디 아람코가 현대차, 수소차 함께 협력을 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예, 일단은 아까도 이제 그 풍국주전과의 좀 얘기를 좀 같이 연계돼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실상은 비슷합니다.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풍국주전과의 좀 느낌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G20 그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N자형 파동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과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그런 파동 없이 그냥 단발적으로 세게 한번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종가까지 그 종가 가기 전까지 오후장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무리하게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후장에 만약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의 좀 그 물량을 조금씩만 이제 가져가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발성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슈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후장을 보고 좀 어느 정도의 소량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스넷입니다. 100억 원을 육박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사가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09년부터 17년간의 그 사이에서의 추징금 약 93억 정도 좀 받았는데, 그럼 이 회사가 그 93억을 받았을 때 돈을 낼 수 있느냐 그걸 좀 봐야겠는데, 네. 일단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유보율이 한 1,4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산의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좀 봐야겠지만 일단 유보율, 일단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또 보면은 뭐 네트워크 쪽에서의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권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력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19,600원까지 갔다가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 점점 이게 조금씩 박스권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과매도 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데이 트레이닝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소량으로 해서 잠깐 좀 들어가셔서 짧게 좀 자르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입니다. PC게임의 결제 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94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고요.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관련된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게임 그 관련된 작품들이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도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좀 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무리하게 뭐 그 비중을 뭐 그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소량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3,300원까지 좀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싣고 가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PC게임 결제한도 폐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현찰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 그룹 반종미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3일에 에코마케팅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1%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데일리앤코의 그 클럭 미니 마사지기의 돌풍 얘기 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구매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아직 지금 그 방송국 분들만 해도 안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데일리앤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팔릴 그 어떤 잠재 수요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팔 게 많이 남았다.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데일리앤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지금 대박이 나서 그게 중요한 게 한 번 히트 상품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성과가 인정이 되면서 각 곳에서 그 에코 마케팅에 주문이 들어와요. 우리도 그렇게 마케팅을 해달라고. 왜냐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마음속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 광고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에코 마케팅이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들어가는 그 어떤 단계가 진입장벽을 굉장히 녹이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해요.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스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짜증날 정도의 광고의 그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너무 집요하거나 대놓고 하는 광고는 정말 그 어떤 구역질이 날 정도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단계로 해서 데일리앤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가 지금 여러 군데서 수상까지 했어요. 지금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클럭 미니 마사지가 히트를 쳤다는 건 중요한 건 가수랑 똑같아요. 가수가 어떤 히트 그 곡을 한 번 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만 빵 터지면 어떻게 되죠? 온갖 군데서 찾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빵 터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한 번에 빵 터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트곡을 하나 내놓느냐 마느냐가 그게 어떤 하나의 큰 변수인데, 이미 이 지금 에코 마케팅은 데일리앤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로 그거를
네, 에코그 마케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듣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2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등락폭이 좀 큽니다. 일단 2110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15분경에는 2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다시 빠지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이끕니다. 450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개인이 16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기관이 600억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장 초반과 비교해서 큰 이 변화는 없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0.55% 상승하면서 45,950원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 강세로 흘러가면서 74,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26% 약보합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최근 현대차 14만 원대 초반에서 13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하락폭이 좀 큽니다. 1.6%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20만 7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수급이 좀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빨간불 켜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은 하락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 이상 빠집니다. 이제 23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네요. 그리고 포스코는 약보합권 2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신한지주 9위권 0.45% 약보합권 4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면서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31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35% 강보합권 71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712선까지 올랐다가 좀 등락폭을 반복하다가요. 다시 11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개인과 기관이 이끕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는 개인이 샀지만 막판에 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9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과는 다른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 없고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습니다. CJ E&M 이제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0.6%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5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21만 2,4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위태해 보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10%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 조금씩 내리고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만 7,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6만 9천 선마저 이탈을 하고요. 6만 8,6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냈는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58% 하락하면서 4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셀트리온 제약 0.6% 하락세 나옵니다. 오늘 셀트리온 이 삼형제가 모두 하락세인데요. 5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1,15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로봇 관련주죠. SP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우디하고 뭐 수소차라든가 IoT 전반에서 이런 5G 협력 관계로 인해서 어떤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양상이 지속되는데 최근에 그 장세 양상이 그렇죠. 움직이고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은 지금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기반한 그 상승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이 계속 유효한 아무리 장이 약세장이라도 이런 종목이 계속 유효한 이런 장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 속에서도 일정의 그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주들은 더 상승률이 크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로봇 관련된 그런 종목은 최근에 뭐 100% 이상씩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들에게 이제 순환이 이어지는 이런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 따라서 오늘 그 SPG는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여러 요소가 좋아지면서 최근에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어떤 가능성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정부의 육성,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육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로봇의 어떤 생산의 라인을 깔면서 모든 그 로봇에는 그 모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뭐 감소가 어떤 속도를 제어하는 이런 감속기가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SPG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런 로봇 증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감속기의 이런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감속기를 보면 SHSI 이런 감속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주로 그 일본 제품이 그 시장을 거의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태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들은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 장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국산 그 업체들이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면서 도전에 성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SHSI 감속기도 이제 SPG가 이제 개발해서 조만간에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새로운 그 매출의 동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누구나 이제 가정집에 공기청정기가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공기청정기는 어떤 모터가 또 여기 핵심입니다. 과거 이제 AC 모터에서 그 고효율인 소음이 적은 이런 모터를 주로 쓰다 보니까 BLDC 모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SPG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이런 양상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모터의 핵심 기술은 결국 그 로봇의 핵심 기술과 맞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또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시장의 위상이 커지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해 매출이 뭐 최대 매출이 되겠고 영업이익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도 역시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상승폭이 일단 컸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상승폭이 아니라 그 상승폭은 조정받고 다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꽃 폈다고 할 정도로 뭐 100%, 200% 상승은 꽃을 폈다라고 볼 수 없고 뭐 5배,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야지 꽃을 폈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시장에서 끝났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아직 이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 속에서 있는 이런 저점 매수 구간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대는 뭐 지금 정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니까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1,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G20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하죠. 지수가 최근에 장중에 굉장히 출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 이제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주체들이 손을 놓고 G20 정상회담에서의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지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아주 작은 특히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출렁이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피는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덜 빠지는 모습입니다만 코스닥은 매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이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봉합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 전방산업, 코스피의 전방산업의 업황이 이제 회복 기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코스닥의 기술주들이나 뭐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매수의 주체들이 싼 가격에 하단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누르는 국면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우량 종목들은 들고 갈 자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콜마 B&H인데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조금 피해서 다른 쪽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콜마 B&H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태생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콜마 B&H는 한국원자력연구소하고 한국콜마가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좀 특이하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하고 한국콜마가 주체가 돼서 만들고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스펙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 콜마 B&H는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이제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제 애텀이라고 하는 주요 고객사가 있습니다. 물론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뭐 종근당도 있고요, GRN도 있고 다이어트 식품부터 뭐 유산균 관련한 그런 회사들, 이 애터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뭐 해모힘 이런 제품들이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2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 콜마 B&H의 행보를 보면 공장을 계속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이미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매년 20%씩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중국에서의 이제 투트랙의 세컨 라운드에서의 중국을 보면 중국에서 이 애터미 아까 주요 고객사인 애터미하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강서콜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 구축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매출 가도에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글로벌 고객사들이 글로벌 고객사들하고 중국 로컬 기업들의 오더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아직 공장이다.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캐파 증설, 중국에서의 이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투트랙 경영 전략에서 이 고객사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성장성이나 성장의 안정성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가격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아까 태생을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약바이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듯이 이 회사는 이런 그 식약처로부터 이제 개별 인정형 품목을 한 22개
품목을 확보를 2023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로 보면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옆으로 제쳐두겠습니다. 그건 뭐 이미 여러 가지 뭐 혈당 조절 기능이라든지 간 세포의 그 간 기능의 역할을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옆으로 젖혀두고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 자체만 보면은 지금 13배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13배수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PER 밸류, PBR 밸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 밸류가 10배다, 5배다, 20배다 이런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PER 밸류가 5배수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왜? 저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이 PER 밸류가 낮은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PER 밸류 13배 수준인데 제가 보기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주 뛰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PER 밸류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라는 걸 감안하고 성장성을 보면 지금 오늘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네요. 오늘 매수하셔서 오늘 내일 또 여전히 시장은 출렁이겠죠. G20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출렁일 겁니다.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차 저항 라인인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